이와 같은 실습 예제에 대한 입력자료 생산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자료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국내 종관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 자료는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보여드리자면 검색 엔진에서 기상자료 개방 포털로 검색하면 쉽게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고요. 여기서 데이터, 지상을 클릭하면 종관기상 관측자료 페이지가 뜹니다. 화면을 좀 내려서 검색 조건에 우리가 찾는 자료의 조건을 입력합니다. 먼저 자료 형태는 가장 보편적인 시간 자료를, 기간은 2020년 4월 30일 오후 3시부터 2020년 5월 7일 23시까지로 설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의해야 할 기간은 5월 1일 0시부터지만 일부러 9시간 전인 전날 오후 3시부터 데이터를 받도록 설정했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기간의 끝은 모의 종료 시간 1시간 전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지점은 서울특별시 아래에 있는 서울 지점을 선택하고 받을 데이터로는 기온, 풍속, 습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자료의 형태는 텍스트 형식인 CSV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사용 분야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는데 학술 연구를 선택하고 신청을 누르면 자료가 내려받아집니다. 다음은 농도 관측 자료를 내려받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도시대기 측정소 관측 자료는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 정보를 누르고 최종 확정 측정 자료 조회를 누른 뒤 확정 자료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자료 조건 입력란이 뜨는데 여기서 도시대기 서울 종로구 측정소를 선택하고 조회 기간은 기상자료에서처럼 4월 30일부터 5월 7일을 선택해주고 엑셀을 누르면 자료가 엑셀 포맷으로 내려받아집니다. 직접 내려받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를 보면 조금 전에 내려받은 CSV 포맷의 기상자료와 제가 미리 내려받아둔 엑셀 포맷의 농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와 에어코리아에서 받은 자료를 MS 엑셀 프로그램으로 열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기상자료에는 우리가 선택했던 기온, 풍속, 습도가 우리가 지정한 기간 동안 시간대별로 저장되어 있고, 농도 자료에도 우리가 선택한 기간 동안 종로구 측정소에서 측정한 오염물질 농도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기상변수들의 단위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농도 자료의 단위는 기체상은 ppm, 입자상은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우리는 이 두 파일 중에서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상자료를 템플릿으로 삼아서 OK박스 입력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상자료 파일을 연 다음 필요 없는 지점별 칼럼은 삭제합니다. 다음 첫 번째 행의 제목을 지점은 ST로, 일시는 UTC로, 기온은 TA, 풍속은 WSPD10, Wind Speed 10이라는 뜻이고요. 습도는 RH로 수정해 줍니다. 이런 변수들의 이름은 배포된 OK박스 매뉴얼에서 표 A를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컬럼 옆에 AND를 입력해 줌으로써 여기가 파일의 끝임을 표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UTC 칼럼의 값들을 9칸 아래로 내린 다음 이 빈 칸이 들어있는 9개의 행을 통째로 삭제하면 데이터는 5월 1일 0시 데이터부터 시작하고 시간은 4월 30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하도록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한국 시간으로 0시가 UTC, 즉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 영국 시간으로는 전날 오후 3시이며 OK박스에서는 시간을 UTC로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접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점별 열은 삭제를 하고 지점은 ST로, 일시는 UTC, 기온은 TA, 풍속은 Wind Speed 10, 습도는 RH로 바꿔주고 마지막에 AND를 삽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UTC 컬럼에 9개 셀을 삽입함으로써 9칸 아래로 내린 다음에 이 9개의 행을 통째로 삭제해 주시면 데이터는 5월 1일 0시부터 시간은 4월 30일 15시부터 시작하는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UTC 데이터들이 아래로 9칸 밀렸기 때문에 여기 9개가 사족으로 남게 되죠. 이것까지 삭제해 주시면 깔끔하게 5월 7일 23시까지 UTC로는 14시까지 데이터가 정리가 됩니다. 이제 이 파일을
맷 서울 ex1.csv로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이번엔 농도 자료 역시 기상 자료처럼 포맷을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기상 자료 파일을 복제해서 농도 자료를 만든 다음 여기에 우리가 입력 자료를 넣어주기로 했던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측정값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직접 파일 생성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기상자료 파일을 열어서 이름을 농도 자료를 의미하도록 바꾼 다음 기상 자료에는 데이터가 세 종류였지만 우리가 넣을 농도 자료는 4가지 성분의 농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칼럼을 하나 더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미리 받아 놓았다고 설명드렸던 에어코리아 농도 자료 파일을 연 다음에 여기 있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데이터를 카피해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컬럼의 이름부터 아황산가스, 일산화질소, 오존, 이산화질소를 의미하도록 바꾼 다음에 데이터를 복사하겠습니다. 데이터는 5월 1일 0시부터 즉 4월 30일 24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개 칼럼을 우리가 원하는 5월 7일 23시까지 카피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값으로 넣어서 붙여주더라도 원래의 데이터가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워닝이 뜨는데요. 여기서 숫자로 변환을 선택해주면 깔끔하게 숫자 데이터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어코리아 농도 자료는 데이터가 매일 01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상 자료는 00시에서 23시까지 되어 있던 것과 약간 다르죠. 그래서 5월 1일 00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받으려면은 4월 30일 데이터부터 받아 놓아야만 이 4월 30일 24시 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어코리아 데이터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모의 기간인 5월 1일보다 하루 먼저인 4월 30일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저장하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경장 입력 자료를 생성시켜 보겠습니다. 배경장 입력 자료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배경장 입력 자료를 사용자가 넣어주지 않았을 때에는 모델에 내장된 백그라운드 값이 배경장으로 입력됩니다. 다만
이 백그라운드 값들은 대개는 매우 낮은 농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박스 모델 모의에서 이류에 의한 희석 효과가 지나치게 과대 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측 자료 입력 자료를 복제하여 배경장 입력 자료로 사용하면 이류 효과를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만들어 두었던 농도 자료를 열어서 이 파일을 그대로 배경장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출량 입력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OK박스는 한반도 전역에 대해 날짜와 시간대별로 기본 배출량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스 모델의 특성상 확산과 수송에 의한 농도 변화 효과를 잘 모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1차 오염물질들을 관측된 농도로 컨스트레인 함으로써 2차 오염물질 모의에 집중하는 것이 박스 모델을 운용하는 요령이 됩니다. 이때 관측된 농도는 배출, 확산, 수송 등의 영향이 모두 반영된 결과이므로 농도 자료를 입력해준 성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전 이류 효과를 0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배출량 역시 0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농도 입력 자료를 복제하여 배출량 입력 자료를 생성한 다음 그 값을 모두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때 같은 성분이라도 농도 변수 이름과 이 배출량 변수 이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서 표 C를 참고하여 변수 이름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제의 경우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의 경우 변수 이름은 그대로 두고 숫자만 0으로 수정하면 되지만 오존은 2차 오염물질이라서 배출량 변수가 없기 때문에 컬럼을 통째로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파일은 각각 점오염원, 면오염원,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으로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3개의 서로 다른 이름의 파일로 저장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 배출량의 경우에는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도 배출량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성분의 컬럼도 지워버리면 이렇게 일산화탄소 컬럼만 남겨두면 됩니다. 그럼 직접 파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농도자료 파일을 열어서요. 이름을 바꿔주고 오존 칼럼은 지운 다음에 이 값들을 모두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저장한 후
똑같은 파일을 이름만 바꿔가면서 면오요문으로도 만들어주고 이동오염원 배출량으로도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자연 배출량 파일도 만든 다음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는 지워버리고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와 같은 총 7개의 입력 파일을 모두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csv 형식으로 작성한 7개의 입력 자료 파일들을 서버로 옮겨 보겠습니다. 옮길 위치는 OK 박스를 설치했던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데이터, 아래 인풋, 아래 유저 언더바 인풋이라는 디렉토리이고, 여기에 낱개 파일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7개 파일이 모두 들어있는 하나의 서브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통째로 넣어줘야 합니다. 이 서브 디렉토리의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한 다음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유저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그 이름을 정확히 지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tutorial underbar ex1이라는 이름으로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디렉토리를 만들고 우리가 아까 만들어 두었던 7개의 CSV 파일을 이 디렉토리 안에 넣은 다음 FTP 툴에서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디렉토리를 서버에 OK박스를 설치했던 디렉토리 아래 데이터 아래 인풋 아래 유저 언더바 인풋으로 이렇게 옮겨 넣으면 됩니다.